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네, 오늘은 보합권에서 머물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 들어서 2,400을 넘어섰고요. 오후 들어 계속 오르더니 약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4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기관과 개인은 1,000억 원과 3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정반대로 외국인이 순 매도를 하고 기관과 개인이 나눠 담았습니다. 네, 이 장중에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 1 가스관이 공급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고, 특히 장 막판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이 상원을 통과를 해서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소식이 한 가지가 또 있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또 반도체에 관련해서 340조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도 반도체 쪽에서 좀 강세가 나타난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2%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제 오전보다 오후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외국인이 좀 순매수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서 생산한 이 페놀과 아세톤을 처음 수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달러 환율도 1,310원 이하로 좀 내려갔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를 홍 기자가 들고 왔는데 코로나19 그리고 2분기 실적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단어만 봐도 상당히 좀 섬뜩한데 오늘 들고 온 소식도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 단독 보도로 나간 소식인데요. 일동제약이 일본 제약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이 허가 소식인데 예. 일본 후생성에 이제 허가 신청을 했지만 그 승인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보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이 때문에 일동제약이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예. 일부 이제 유효성이나 이제 안전성 등에서 좀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동제약은 코로나19 이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한 7거래일 연속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일동홀딩스도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일동제약은 장 막판에 이제 하한가에 한 130만 주 정도가 하한가의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 하한가의 영향이 바이오주 전반으로 미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양시장 상위 종목들 보면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바이오 종목들만 이제 하락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 다 상승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일동제약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의 좀 쇼크가 이제 바이오주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종근당, 대웅제약 등 이제 대형 이제 제약 바이오사들이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임상을 중단했거나 아니면 이제 효과 입증에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 들어서도 이제 제약사들이 많이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이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좀 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중증보다는 경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개발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19로 또 오늘 수혜를 본 종목도 있었습니다. 교육 콘텐츠주요?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주들이 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이제 어제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정부가 그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좀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재택근무나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고 또 회식을 자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간에서는 휴가와 재택근무 또 원격 수업을 좀 활용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메가MD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YBM넷이나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에 초중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방학에 이제 좀 온라인 강의가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함께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3년째 듣고 있는 코로나19 이슈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분기 실적. 오늘 역시 주목을 받은 건 현대차였죠?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2분기에 이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또 원자재값 상승 같은 악재를 뚫고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출시되는 등 여건이 더 좋아져서 현대차가 올해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미선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매출액 35조 9,999억 원, 영업이익 2조 9,78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8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2조 원, 영업이익률 8%를 넘기며 역대급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해 5만 대가 줄었지만 비싼 차를 많이 팔아 이익은 더 컸습니다. 판매 마진이 높은 제네시스와 SUV가 잘 팔렸고 전기차가 판매 호조를 보인 덕분입니다. 1,300원에 육박한 환율도 이익이 커지는 데 한몫을 했고 미국 시장에서 딜러들에게 주는 판매 인센티브를 70% 가까이 줄인 것도 힘을 보탰습니다. 엄청난 2분기 실적을 낸 현대차의 시선은 이제 하반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을 예상하면서도 연간 영업이익률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구매 수요가 충분하다는 건데 현대차는 차량 출고를 기다리는 대기 물량만 국내는 64만 대, 유럽은 14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흥국과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엔 전략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출고를 시작하고 부품 수급 회복으로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도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 주가는 장중에 2%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된 이후 하락 반전하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호조가 좀 달러 강세로 이제 우호적인 환율이 조성됐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컨퍼런스 콜 때 좀 반도체 난으로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자동차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는 금융주들도 또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KB금융도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KB금융이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2분기 순이익이 1조 3천억 원, 상반기에는 2조 7,5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자 이익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제 내일도 이제 뭐 KB금융 이어서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또 우리금융지주의 실적이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금융은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현금 배당과 또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